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턴 스마트 치과 의원 김종엽입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치료 받아보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보셨거나 그리고 주변에 임플란트 치료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어쩌면 조만간 혹은 미래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자,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이왕이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시작하면서 구독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하고요. 네, 오늘은 어느 회사의 무슨 임플란트가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간혹 아직도 수입되는 임플란트가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산 임플란트들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괜찮은 수준을 넘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에 임플란트가 아주 효자 종목입니다. 전 세계로 우리나라 임플란트들이 수출되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되는 제품은 물론이고요. 국내 여러 유력한 임플란트 회사들의 임플란트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뭘 썼냐 보다는 누구한테 어떻게 치료받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치료하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가, 어떤 회사의 임플란트를 쓰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임플란트로 치료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임플란트로 치료 받으실 건가요? 아주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 어떤 제품으로 해달라 하기보다는 직접 치료하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편하게 생각하고 또 익숙한 제품으로, 손에 익은 제품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들 제품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내 손에 익은 걸 사용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적으니까요.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회사 이름들 들어보셨죠? 오스템? 오스템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광고도 하고 또 상장된 큰 회사이기도 하니까요. 또 무슨 임플란트 회사 이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자, 오스템 말고도 국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스템,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디오, 메가젠, 덴티스, 워렌텍, 코엘메디, 포인트 임플란트, 그리고 또 신흥이 빠졌네요. 신흥, 그리고 유피트, IBS, 딥, 스누콘, 이거 외에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임플란트 회사들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임플란트 회사들입니다. 무슨 관련이 있거나 순서가 있거나 한 거는 아니고요. 자, 외국 회사들 중에 우리나라에 유통되었거나 유통 중인 제품들 굉장히 많겠죠. 노벨바이오케어, 스트라우만, 아스트라, 짐머, 댄스플라이, 캠록, SIC, 그리고 3i가 빠졌네요. 3i 바이오맷, 키스톤 덴탈, 바이콘.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문제는 임플란트 회사들도 많지만 한 임플란트 회사가 한 종류의 임플란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에서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하면 엠블럼은 다 비슷하게 붙어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자동차 종류는 엄청나게 많죠.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에쿠스, 또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오래돼서 단종된 차들도 많잖아요. 이런 오래돼서 단종된 차들은 부품 구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 회사들도 한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표면 처리 방식, 그리고 다양한 연결 구조를 가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만들었다가 지금 안 만들고 있는 임플란트들도 있고요. 자, 우리가 소나타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는데 무작정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라고 그랜저, 아반떼 이런 부품을 가져다가 고칠 수 없죠. 소나타에는 소나타용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된 외국 제품들 중에는 국내 제품들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오래돼서 단종된 제품들은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좋은 치료입니다. 자,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지만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치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간혹 임플란트 보철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임플란트는 놔두고 이 위에 있는 보철만 새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 상황, 그러니까 앞에 치아, 뒤에 치아가 빠진다거나 하는 상황에 이미 치료된 임플란트 보철을 바꿔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입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던 병원에 계속 다니시면 이런 경우 생겼을 때 바로 알고 또 알아서 봐주시겠지만 원래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를 왔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치료 받은 병원이 가기가 어렵다거나 또 병원이 옮겼다거나 혹은 병원이 문을 닫았다거나 하는 경우에 또 뭐 원장님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참 곤란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곤란한 경우들이 저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나 동료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임플란트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들 물어보고 해결하곤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얘기 했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는 등록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경우는 모든 기록이 치료받은 병원에 있으니까 그 병원이랑 연락을 못 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임플란트를 썼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임플란트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연결 방식이 많이 다른 제품들이 있고요. 또 비슷한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부품들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는 사용된 재료들의 구성이 달라서 형태가 같다 하더라도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한 환자분 입안에 뭐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임플란트들이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재치료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다시 치료를 받으려면 무슨 회사에 무슨 임플란트가 사용되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사용되는 임플란트라면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 방사선 사진만 딱 찍어보면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 종류가 워낙 많고 또 어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직경별로 부속품이 다 다른 경우도 있어서 재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다 안 되면 임플란트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플란트 치료 받으셨다면 내 입안에 들어있는 임플란트가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인지 알고 계신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임플란트, 직경이 얼마나 되는 건지 뭐 다 자세하게 다 잘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회사 임플란트인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만약의 경우에 다시 치료할 때 혼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거듭 강조드립니다. 내 뼛속에 있는 임플란트가 어떤 회사에 무슨 임플란트가 들어있는지 알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 그 치료받은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 가시면 물어보시고 또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